민생을 부탁해 이번에는 경기도의 문화, 예술, 체육 그리고 관광 활성화에 힘쓰고 있는 경기도의회 황대호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안녕하시냐는 말을 드리기가 좀 민망할 정도입니다. 지금 민생이 엄청 힘듭니다. 네. 지금 탄핵 정국에다가 항공기 참사까지 벌어지면서 특히 관광업계는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어떤 분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가장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위원장님이 돌아보시니까 관광업계 현장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굉장히 비참하고 참담합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기지개를 필요했던 이 관광업계에서요. 이 계엄 전국 이후에 탄핵 국면까지 오면서 이 원달러 확률도 치솟았습니다. 이 원달러 확률이 폭등하면서 실제로 계엄 선포 후에 시가총액 144조가 증발을 했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외식, 숙박업 종사자 2명 중 1명이 직간접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한 그 계엄 등으로 인해서 이 내년 1분기까지 이 실제로 예약 현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감소했다라는 조사 결과,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발표에서도 이 관광객이 2%에서 4% 정도 감소했다. 말 그대로 관광 한파입니다. 이 관광 한파에 이어서 자영업자분들도 고통을 많이 호소하고 계셔서요. 네. 경기도에서는 기본적으로 관광 사업자 위기 극복, 이 특별 자금 지원을 통해서 어떤 위기 대책을 모색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이 해외 다수의 국가에서 이 여행 위험국으로 이렇게 지정하는 듯 이렇게 얼어붙은 이런 소비 심리와 관광 심리를 풀어내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네, 이 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셨기 때문에 네. 소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떠십니까? 실제로 줄 취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계엄 국면부터 탄핵 국면까지요. 이 국내에서 나가는 각종 연수라든가 어떤 네. 여행 같은 것들도 이 항공 여객기 참사와 더불어서 약간 추모를 하는 분위기라 정말 취소가 연달아서 이어지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 해외에서 우리가 여행 위기 국가로 여러 가지가 지정되면서 지금도 아직 계엄 국면이 끝나지 않다라고 보는 그런 해외 국가나 해외의 이런 여러 가지 시민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광업계의 타격은 사실은 어떠한 대책으로든 제가 볼 때는 현실적인 지원이 힘들고 네. 빨리 이 계엄이나 탄핵 국면이 수습이 되면서 이 어쩌면 국가가 정상화가 돼야지만 좀 네. 회복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주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경기도에서 그래도 이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좀 타개하기 위한 혹시 뭐 수완 같은 게 고려하고 네. 있는 게 있습니까? 일단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약자의 65%가 지금 취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 특별 자금 지원 등을 이렇게 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관광 사업자의 요건에 충족되는 분들에게 이렇게 긴급 대출 같은 것들을 하고요. 또 이런 여러 가지 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자나 이런 것들을 탕감해주는 그런 사업이 네. 있고, 요번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거의 300억이 넘는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네. 그래서 각종 사업들로 많은 해외나 국내의 어떤 관광 여행 같은 것들을 독려하면서 네. 조금은 내수 경기 활성화에 조금은 최선을 다해서 좀 지원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네. 해가 바뀐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벌써 이제 지난 해가 됐는데 네. 10,000원 소액 다수 캠페인을 진행을 했어요. 이게 네. 8일 만에 마감이 됐다라고 하는데 어떤 취지의 이 캠페인이었습니까? 사실 그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고, 그다음 사실 무정부 상태와 탄핵 국면 그 전에 있었던 후원의 일이지만 정체에 대한 어떤 불신과 혐오가 많으셨어요. 네. 근데 지방의회에서는 사실 정쟁보다는 이런 민생과 관련된 오로지 진영 논리를 초월해서 어떤 도민의 어떤 복리와 어떤 후생 이런 것들을 보고 의정 활동하는 사례가 많았고, 네. 저도 대선 의원으로서 그간 7년 동안 오로지 도민만 보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예산으로 반영을 많이 하려고 그랬습니다. 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사실 작년 7월부터 지방 의원들도 후원회를 모금할 수 있게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정치가 음성적이고 어떤 불신 이런 이미지를 벗어나서 양성적으로 드러나서 정말 떳떳하게 여러분들의 어떤 1만 원씩의 후원이 내 삶을 바꾸고 경기도와 국가를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네. 희망으로 돌려드리고자 이런 아하. 후원회를 결심해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네. 어떻게 최단 기간 어떤 최다 인원으로 1,458분이라는 후원인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네. 8일 만에 마감되는 그런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 후원금이라는 거는 네.
위원장님 같은 분을 정말 믿는 분들이 네. 좋은 데 쓰기를 바라면서 기꺼이 내시는 돈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후원금 어떻게 사용할지도 계획이 다 돼 있는 거죠? 네, 당연히 그 시민분들의 혈세이고 소중한 10,000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중히 모아주신 후원금들을요, 어떤 정책 개발이나 정책 연구 용역, 그다음 어떤 이런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홍보나 SNS 구축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이런 1만 원씩 후원해 준 분들에 대한 어떤 소통 창구를 더 확대할 예정이고요. 네. 정말 1만 원씩 후원해 주신 것이 헛되이지 않았다. 이런 희망으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 앞부분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탄핵 국면 그리고 이 항공기 참사 이후에 아주 어려운 민생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해주셨는데 네. 지금 특히 탄핵 국면에 지방의회 정치인으로서 네. 이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역할은 어떤 게 있는지 네. 이와 함께 신년이니만큼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함께 마무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방의회는 사실 1990년에 시작해서요. 이 올해가 지방자치가 꼽힌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적인 해만큼 지방의회가 챙겨야 될 것은 정쟁이 아니라 민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경기도에는 민생 예산 62조를 올해 편성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구석구석에 체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민생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이 바르게 집행되는지를 견제 감시하는 것이 우리 지방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끝으로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제가 문광위원장으로 당선되고 나서 이 국방부 넥타이를 늘 메고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국방부 넥타이는 빨간색, 파란색이 어우러진 넥타이인데요.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데는 여야가 없음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민주당 상임위원장이지만 국민의힘 의원님들께도 올 을사년 정말 나라와 국가를 지키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또 이런 탄핵 국면과 계엄 사태를 빨리 종식하고 정말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호소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희망찬 새해를 꾸려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